안녕하십니까. 벌써 국민연금에 대해서 5번 영상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 그 국민연금, 즉 공적연금을 받을 때, 연금으로 받을 때와 또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이제 과세 문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좌부터는 아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적연금의 과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공적연금은 그 연금보험료 공제가 실시된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전에는 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2001년도부터 뭐 50% 정도 소득 공제를 해주고 2002년에 전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 공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은 거의 무시되고 2002년도부터 그 소득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2002년 이후에 납입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연금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기간의 그 환산소득 누계액에 비례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하는데 직역연금은 재직 기간에 비례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뒤로의 뒷장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국민연금의 과세 대상 산출을 할 때 과세 대상 소득을 뽑을 때 그 2002년이 기준이 되겠죠. 연금 수령액 전체 중에서 총 납입 기간의 환산 소득 누계액 중에 전체 자기가 이제 그 국민연금 가입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그 연금액 전체가 될 수 있겠죠. 그 중에 과세 기준일, 즉 2002년 이후의 납입 기간의 환산 소득 누계액의 그 율을 곱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합니다. 자, 그런데 연금 수령액은 비과세 연금 소득인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직역도 동일한데요. 그런데 군인연금 중에 그 상위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연금은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도 나온 그 환산소득이란 말, 여기도 조금 어렵게 느껴질 문구가 되겠습니다. 즉, 환산소득이란 연도별 기준 소득 월액에 해당 연도의 재평가율, 국민연금 A값의 누적 증가율을 곱하여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직전 연도 말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네, 앞에 말 다 잊으시고요. 요 줄친 부분이죠.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걸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직역연금의 과세 대상은 어떠냐? 앞에서 국민연금은 그 금액에 환산 소득의 비례를 곱해서 그 과세 대상을 산출했는데 직역연금에서는 연금 총수령액 중에서 총기하 납입보험 개월 월수 중에 즉 2002년 이후에 기여금 보험 납입 월수다. 기간으로서 여기서는 이제 과세 대상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역연금의 퇴직 일시금이나 국민연금의 반환 일시금, 즉 10년을 못 채워서 일시금으로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다시 그 기관에 가입하여 반납할 수 있는 반납제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이게 이제 연금 효율을 올리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만약에 반납을 해서 이제 합산될 경우에는 재가입일을 과세 기준일로 보고 계산합니다. 즉 2002년 전에 그 반납 일시금을 받은 건데 이거를 뭐 현 시점에서 반납으로 하면 과거로 봐주는 게 아니라 현 시점, 즉 재가입을 했는 기준일을 과세 기준으로 본다. 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일 기준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소득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공적연금의 소득 과세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연금 소득을 받을 때 과세 일정이 대략 이렇습니다. 매월 이제 받을 때 공단에서 이미 원천 징수를 합니다. 이 사람이 연금 소득만 있다라고 보고 원천 징수 그 세율표에 의해서 세금을 대략적으로 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연말에 가서 연말 정산을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모든 소득 전체를 합산해서 그 소득이 딱 그 맞아 들어가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소득세 공제 신고서 제출이라는 거는 그 1년 동안에 부양가족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인적 공제도 바뀔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총 합산해서 다시 이제 연말 정산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1월 달에 이제 이렇게 정산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연금을 환급을 시킬 수도 있고 다시 또 공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금 소득 공제액은 900만 원까지 그 연금 소득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900만 원 한도까지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제가 미리 계산을 해보니까 연금 소득으로서 연간 4,100만 원 받으면 그 중에서 1,400만 원을 제하고 630에다가 1,400만 원 초과액의 10% 하면 이게 딱 9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4,100만 원 정도 공적연금을 받으면 900만 원을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거 말고도 이제 5월 달에 항상 종합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소득만 있으면 뭐 이걸로 끝나는데 종합소득이 있을 때는 다른 소득 합산해서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뭐 앞에서 했던 말씀 비슷한데 주의사항으로서는 과세 대상 금액이 다 이제 소득 공제하고 나왔는 금액이 770만 원 이하일 때는 세금 없이 전부 자기가 수령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네요. 인적공제 등이 변화된 경우에 12월 말에 연금소득자 소득세 공제 신고서를 연금공단에 제출하면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연금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필요한 다른 소득에서 이배사 연금기라고 썼는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또 이 외에 개인 연금소득이 있겠죠. 이건 1,500만 원 이상 넘으면 연간 종합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런 게 합산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공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제 이렇게 매년 소득 신고를 하는데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과세는 어떻게 되냐? 뭐 이 내용은 자세히 알 필요 없고요. 한번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반환일시금이 즉 퇴직소득으로 보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 이후 납입금에다가 이자 돼 있는 돈과 실수령 반환일시금에 과세 기준일 이전 납입금을 뺏는 금액, 이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본다 이 말씀입니다. 직역연금에서는 또 몇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퇴직수당,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이런 거는 향후 직역연금을 제가 강의해 드릴 때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직역연금에서는 그 소득을 역시 총기여보험금 납입 월수 중에서 과세 기준일 이후 납입한 납입 월수를 율을 곱해서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자, 공적연금의 세율은 이렇게 소득 과세 그 표준을 뽑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뽑는데 국민직역연금이 즉 연금으로 받으면 종합소득세율 즉 6에서 45%죠. 또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가 동일합니다. 여기 아래 표와 같이 네, 이 표는 연말 정산할 때 항상 한 번씩 보는 거죠. 자, 말씀드린 내용을 또 간략히 다시 한번 보면요. 공적연금의 과세는 2002년 이후 납입 부분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고, 장애나 유족은 비과세고요. 또 군인연금의 상위연금은 또 과세입니다. 그리고 공적연금 소득만 있으면 원천징수되고, 즉 내가 연금 받을 때 이미 공단에서 세금을 떼고 하고 또 공단에서 연말정산합니다. 이 소득만 있다면요. 그로서 종료되고, 그 외 소득이 있으면 5월 달에 본인이 종합소득 신고를 합산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세율은 연금은 종합소득세율, 일시금은 퇴직소득세율을 현재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걸로서 그 세율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이어서 강좌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